예, 오늘 할 부분은 기초 3편 부동산 두 개의 가격. 제가 얘기 드린 적이 있지만 기초하고 써져 있다고 해서 쉽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기초적인 개념이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될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 편은 좀 특이해요. 죄송합니다. 튀었겠다. 마이크가 떨어졌어요. 예. 이 편은 좀 특이한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드린 적 있죠. 저도 아직 공부하는 중이고, 예, 공부하는 중이고, 형님 공부하는 사람이고, 공부하는 중이고, 무엇을 한다고 하는데, 이 편 같은 경우는 좀 최신입니다. 제가 최근에 공부하고 있는, 잡아가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최신에 제가 연구하고 있는 쪽입니다. 예,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당연히 처음 나오는 얘기일 겁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에 보면은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이건 그냥 들으세요. 이번 편은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실제 투자에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어요. 투자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해하겠다고 하면 꽤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했던 얘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알고 있었던 그런 얘기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편히 들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전 동영상에서 공개 동영상 올렸었죠. 지금은 공개 동영상을 갖다가 지금은 이렇게 일부 공개로 돌려놨습니다. 돌려놨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는 순환론자에 가깝고 하지만 부동산에는 예전에는 제가 십몇 년 전 그때 할 때는 거의 둘 중에 하나였다. 시장이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한다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은 지금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항상 오른다는 사람이 있었고 오르다가 폭락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상승론자 하락론자였지 여기서 시장이만 원래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것이다.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당연하게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게 지금에 와서니까 당연한 거지 원래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대체로 부동산은 상승론자가 많아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상승론자입니다. 하락론자는 유명하신 몇 분 있죠. 예, 선대인 씨도 계시고 선대인 씨 계시고 이런 분들 대표적인 하락론자 계시죠. 최근에도 누군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 있을 건데. 최근에 하락론자는 어떤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분인가 두 분 잠깐 얘기한 거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길게는 안 듣습니다. 그런 거 길게 들을 시간 없으니까. 근데 수준이, 하락론자 분들 중에서도 수준이 많이 떨어져요. 예전에 선대인 씨 안 그랬어요. 선대인 씨는, 저는 개인적으로 선대인 씨 글 좋아합니다. 예, 좋아요. 잘 봐요. 저는 나오면은, 거의 글 어쩌다 접하게 되면 굉장히 관심 있게 잘 봤던 글 중에 하나가 선대인 씨 글이거든요. 꽤 논리적이고 꽤 글 괜찮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선대인 씨하고 저하고 굳이 얘기하자면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였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생각하는 부분은 저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꽤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꽤 좋아했는데 최근에 나오신 분들은 역시 선대를 뛰어넘기가 힘든가 봐요. 그 수준이 되시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내 생각에는 떨어질 것 같다. 경제가 나쁜데 어떻게 계속 오르냐? 결국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 정도 수준이신데 그거는 그렇습니다. 하여간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기 하락론자 좀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상승론자예요.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시장이 상승할 거다. 2013년 상반기 시장 상승한다고 얘기를 할 때도 사실 그때도 쭉 상승한다고 얘기하신 분이 계셨어요.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의 상승의 논리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상승의 논리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에요. 모든 가격이 다 뛰는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죠. 볼펜이 이게 지금 이게 2,000원인데 예전에는 100원 했었다. 그럼 이게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이것도 볼펜이 그럼 30년, 40년 후에도 2,000원이 일 것 같냐? 더 오르지 않겠느냐? 그럼 부동산 가격만 안 오른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뭐죠? 인플레이션.
즉 이거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뜻이에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물론 뭐 자연수원, 통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통화 양은 항상 늘어나게 됩니다. 이자 때문에 통화 양이 항상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통화의 가치가 하락을 하고 통화의 가치가 하락을 한다는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제가 뭐 딱히 전공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하고 그걸 반대하는 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의 상승론자분들은 상승론자, 늘 상승론자. 늘 상승론자 있죠. 늘 항상 부동산은 올라. 늘 상승론자. 늘 상승론자. 이분들이 결국 얘기가 인플레이션이에요. 결국은. 인플레이션. 예. 결국 통화 가치가 하락함에 의해서 실물 가치의 상승을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인플레이션 효과에 의해서 부동산을 사야 된다. 뭐 이게 수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들었고 부동산을 사야 된다.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이 어마어마하게 풀어준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는지 아냐라는 얘기를 하고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할 거라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거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한 적도 있었어요. 언제냐? 2009년도인가? 2008년도인가? 2009년도? 서브프라임 일어난 다음에요. 2009년도인가요? 그때는 그냥 지금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나요? 그때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안 불렀어요. 정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돈을 정말 많이 빌렸기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다. 그러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부동산은 크게 상승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들었고, 많은 분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그게 2009년도, 2010년도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예. 강남 불패마저 무너지고 이게 2010년도죠? 10년도, 11년도. 예, 이때가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왔던 때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 얘기를 했었죠. 이때. 뭐 제가 세계 경제 쪽은 잘 모르지만 아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생하고 했으니까 돈 풀었겠죠. 경제 위기 발생하면은 돈 푸니까 당연히 풀었겠죠. 지금 코로나 때 돈 푸는 것처럼 당연히 풀었을 테고 그런 식의 통화가 발생을 하고 통화 양이 증가하고 그의 통화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 징계하는 부분이 비슷해요. 재화가 있고 통화가 있는데 통화가 증가하니까 재화가 있고 통화가 있는데 통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재화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 인플레이션 해지로 인한 부동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거의 부동산의 늘 상승론자 분들이 하신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그럼 이게 틀리냐?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경우에 따라 달라요. 이건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하니까 결국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다 쓸데없는 얘기 아니냐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왜 경우에 따라 다른지를 알게 되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어요. 결과는 같을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늘 상승론자분들은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죠. 자, 이거 기억해 두세요. 제가 이 얘기하고 지금부터 딴 얘기를 할 겁니다. 전혀 딴 얘기를 할 건데 지금 했던 말씀 기억해 두세요. 부동산 가격 상승론자, 항상 상승론자분들은 대부분 통화가치 하락을 얘기하고 인플레이션 얘기를 한다. 물론 그거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닐 수도 있다. 자, 요거는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하다 보면 그게 다시 나와요. 저는 부동산은 두 개의 가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 개의 가격. 이 두 개의 가격을 밝히는 게 되게 중요한 저한테 내어진 숙제입니다. 그리고 왜냐면 이 두 개의 가격을 갖다가 정확히 명징하게 밝혀내야지 이걸 하나로 모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하는 거 이거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에요. 앞으로 몇 년간 이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결국 진리는 단순한 거기 때문에 하나로 모여야 돼요, 원래는. 근데 지금은 아직 제가 그걸 하나로 모을 능력은 못 되고 두 개로 합니다. 두 개의 가격이 있어요. 두 개의 가격, 부동산에는. 그 하나가 뭐냐면, 자, 보세요. 하나가,
토지를 기반으로 한 가격이에요. 토지 기반 가격. 두 번째는 뭐냐면 수급에 의한 가격이에요. 이렇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의 가격이. 토지를 기반으로 한 가격과 수급에 의한 가격. 여러분들 제가 항상 하면서 부동산은 이렇게 부동산 가격은 어떻고 저쩌고 쭉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공급에 의한 거고 뭐 이렇게 쭉 얘기하죠. 공급량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말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 말하는 거는요. 수급에 의한 가격이에요. 수급에 의한 가격. 저한테 만약에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본질적인 가격이냐고 물어본다면은 본질, 별로 이런 말 좋아하진 않지. 본질적인 가격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1번. 토지를 기반으로 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둑 보면 그런 얘기 있죠. 뭐 큰 곳보다 급한 곳,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큰 것보다 급한 곳이고. 굳이 얘기하자면 이건 큰 곳이에요. 큰 곳. 이거는 급한 곳이에요. 급한 거예요. 왜냐면 수급에 의한 가격이라는 것은 이걸 갖다 수급에 의한 가격을 제가 뭘 가지고 잡죠? 공급에 의해 잡습니다. 왜 공급에 의해서 잡는지는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죠. 수요는 거의 일정하고 공급은 변동이 크니까 수급의 1번 요인과 2번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수급이 거의 변동이 없는 것과 변동이 큰 것과 그럼 뭘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 변동이 큰 걸 기준으로 잡는 게 훨씬 더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이쪽 요인이 더 많이 영향을 준다. 변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에 의해서 가격을 잡습니다. 공급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뭐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실거주 지수라든지 기타 등등 뭐 여기서 쭉 얘기하는 게 다 이쪽 라인이에요. 공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건 거의 다가 공급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동산은 결국 공급에 의한 것이다. 근데 이걸 좀 정확히 얘기하자면 주거형 부동산은 공급에 의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주거형 부동산은. 공급에 의해서 결국은 결정이 된다.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토지를 기반으로 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평상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걸 얘기를 하진 않아요. 토지를 기반으로 한 가격은 평상시에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럼 이 가격은 중요하지 않느냐. 여러분들 보시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결국 토지가 있고 토지에다 상가를 짓죠. 또는 주택을 짓습니다. 아파트를 짓기도 하고 빌라를 짓기도 하고 원룸을 짓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은 뭐 이것저것 다 짓습니다. 뭐 창고를 짓기도 하고 뭐 다 져요. 결국은 토지에서 파생된 거하고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근본을 가다 보면은 토지로 가게 돼요. 그 근본을 간다면 전 토지를 기반으로 한 가격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 부동산의 가격,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을 매길 때는 토지를 기반으로 한 가격을 갖다가 기준으로 잡지를 않아요. 왜냐면 이게 더 근본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이게 더 급하거든요. 왜냐면 당장 집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당장 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토지를 기반으로 한 가격을 움직이기 전에 당장 내가 배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즉 밥의 가격은 자 밥이 있다고 봅시다. 빵 안 할래요. 이제 밥을 할 겁니다. 쌀이 있어요. 쌀이 저기 어디 있다고 할까? 어디 쌀 유명하죠? 이천 쌀인가요? 여주 이천? 예, 여주 이천 쌀이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난 지금 밥이 있어요. 여기 식당이에요. 쌀값이 이렇게 쭉 떨어졌어요. 쌀값이 쭉 떨어졌으면 원래 이거는 그때 고정되어 있다. 하긴 밥값도 이렇게 쭉 떨어지거나 쌀값이 이렇게 올랐으면 밥값도 이렇게 쭉 오르는 게 맞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이게 일로 넘어오면 이게 영향을 줄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밥이 3공기 있고 밥 먹을 사람이 4명이야. 누군가 한 명이 굶어야 돼. 그래서 밥 3개를 갖다 경매를 붙이자고요. 밥이 3개고 밥 먹을 사람이 4인데 쌀값은 쭉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원래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밥값도 떨어져야 된다고요. 밥값도 떨어져야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떨어져야 할지 몰라요. 지금 당장의 경우에는 이 쌀이 여주에 이천에 있는 쌀이 언제 추수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벗겨가지고 와서
우리 집 뭐 와가지고 밥을 짓냐고요. 그 전에 굶어 죽지. 그러니까 당장 이게 급한 거예요. 이게 클지 몰라도 이게 급한 거 같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당장 배고프니까. 이거 이 수급에 의해 정해지지만 실제는 더 큰 이게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의 충분한 밥이 있고 시간이 지났다면 이게 가격이 쭉 원자재 값이 떨어진다면은 또 원자재 값이 올라간다면 이것도 반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길게 보자면 반영이 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당장은 이게 더 변수가 큰 거예요. 당장은 이거에 따라서. 왜냐면 생존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이 쌀, 저는 이게 토지의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토지를 기반으로 한 가격. 토지 가격이라고 하기보다는 토지를 기반으로 한 가격. 이게 수급에 의한, 즉 공급에 의한 가격인 거예요.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건 뭘 다룬다? 토지를 기반으로 한 가격을 다룬다? 아니, 요걸 다뤄요, 이걸. 왜냐면 토지를 기반으로 한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토지 가격은 물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 집 질 수 있는 땅이라든지 뭐 이런 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등락이 심하긴 해요. 등락이 심하긴 한데 그 같은 경우는 얘가 움직이면서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이거보다는 이거의 토지 가격이라는 게 뭐 크게 보자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얘보다는 변동폭이 좀 약해요. 그리고 토지 가격은 기본적으로 항상 조금씩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인플레이션 비슷하게 늘 조금씩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봅니다. 이것만 가지고 봐도 충분하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 토지 가격이 나중에 쭉 올라간다면, 이것도 당연히 올라가줘야 됩니다. 비용이 증가하는 거니까. 토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쌀 가지고 밥 만들듯이 토지 가지고 주택을 만드는 거니까 토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이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당장의 시장의 뭐 사이클이라든지 이걸 볼 때는 이걸 안 보고 이것만 봐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변동폭이 더 크니까. 이게 더 급하니까. 하지만 뒤에 이런 건 숨어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죠?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럼 우리가 보통의 주택시장을 이렇게 볼 때, 토지 가격을 기반으로 해서 주택시장을 이렇게 우리가 좀 투자할 때, 실제 할 때, 토지 가격을 기반으로 해서 주택시장을 보는 경우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여러분들 있어요. 여러분들 언제 토지 가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투자할 때, 실제 토지 가격을 따져보는 경우가 있죠. 언제 따져보시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있습니다. 개발 때. 재건축, 재개발 때, 여러분들이 재건축, 재개발할 때, 뭐, 대지가 몇 평이냐, 또는 뭐, 조합원분이 뭐 어쩌고 할 때, 그게 다 뭐 기반이에요? 토지 가격이 기반이에요. 그 가격은. 토지 가격이 기반입니다. 이렇게 A라는 지역이 있고, 여기 집이 A, B, C, D, E, F, G 있고 아파트 있고 빌라 있고 뭐 이게 쭉쭉쭉 있을 때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새로운 AU 만든다고 개발을 한다고 할 때 이 집들은 어떻게 해요? 다 멸실이에요. 뿌십니다. 결국 뭐만 가지고 해요? 땅만 가지고 해요. 땅으로 다시 토지로 돌아갔다가 다시 새롭게 아파트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개발이에요. 결국 개발의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 무슨 형태의 주택이 있었느냐가 아니에요. 왜냐면 어차피 다 부실 거니까. 다 부신다고요. 굉장히 부시기 아까운 튼튼한 집이 있었으면은 부시기만 힘들 뿐이에요. 어차피 부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의미 없어요. 토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업성을 내는 거예요. 개발 사업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발 사업을 할 때가 되면은 결국 토지를 기반으로 한 가격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토지를 기반으로 한 가격.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부동산 두 개의 가격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두 개의 가격이 있다고. 토지를 기반으로 한 가격과 수급에 의한 가격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 무엇이 더 부동산 시장의 근본이냐 묻는다면 많은 분들이 공급에 의한 제가 주로 다루는 게 공급에 의한 것이죠. 이게 더 기본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기본이에요. 개발을 할 때 나오는 토지의 가격이라는 거 이게 좀 더 부동산 시장의 근본에 가까워요. 결국 사람이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듯이
부동산 시장이 태어났다 다시 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흑으로 돌아가는, 이 돌아가는 얘가 더 근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얘는 늘 나오는 게 아니란 거죠. 언제 나오죠?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나오죠. 즉 여기서 나와서 수급에 의한 공급에 영향을 미치다 다시 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더 근본이긴 한데 이게 돌아가는 데까지 시간이 한참 걸려요. 우리도 사람도 마찬가지요. 태어나서 요즘 평균 연령 많이 늘었죠. 태어나고 흙으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듯이 그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마치 안 돌아갈 것처럼 행동하죠.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죠. 예. 하지만 결국은 돌아가듯이 얘들도 그 돌아가기 전까지는 막 이런 거 하지만 결국에는 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토지를 기반으로 한 가격. 그리고 개발할 때 나오는 토지를 기반으로 한 가격. 이 두 개의 가격이 있어요. 두 개의 가격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가격을 기반으로 한 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개발 사업을 기준으로 잡아서 가격을 비교를 해봐봐. 제가 재작년 쯤에부터 해서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어떤 A1 주택이 있을 때 현재의 가격이 있다면은 뭘 보셔야겠죠? 개발 가격을 따져봐봐. 개발 가격 따져보는 방법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죠? 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계산을 갖다가 제가 암산을 한번 갖고 있어요. 이 계산을 해봐봐. 계산을 해보고 이 A-라는 가격, 그 다음에 현재의 가격은 A라는 걸 비교를 해봐봐. 그리고 개발 가격이 더 높다면 이건 어떻게 된다? 이게 더 근본이기 때문에 결국은 일로 돌아간다. 그 28년 차, 29년 차 있는 것들 한번 제가 가격처럼 그 방식으로 한번 쭉 암산을 해봐봐. 한번 전국을 쭉 암산을 해보면 이 가격이 더 높은 게 상당히 많다. 이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돌아간다고요. 이게 근본이기 때문에 결국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걸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왜 그런 질문해요? 이거 얼마나 걸릴까요? 언제 돌아갈까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게 언제 돌아갈까요가 무슨 얘기랑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람들 쭉 있으면 제가 몇 살까지 살까요? 점장이들 찾아가면 가끔 물어보시죠. 제가 몇 살까지 살까요? 예, 그 점장이한테 묻는 거죠. 예. 돌아간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언제 돌아갈지 모르죠.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평균 수명은 있죠. 예. 점장이가 아니라 통계학자에게 물어봤다면 통계학자는 대답을 해줬을 겁니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길게 살고요. 지금 여성의 평균 수명은 뭐 70몇 세입니다. 뭐 이제 몇 년 뒤니까 그 정도 나이시면은 지금 70몇 세시고 이게 몇 년씩 늘고 있으니까 그 정도면 80세까지는 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그게 꼭 맞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재건축 연한이 어찌 되고 노후주택이 이렇게 되니까 이 몇 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개발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이 가격으로 돌아가시는 걸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개의 가격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근본적인 거예요. 얘는 수급에 의한 거예요. 현재의 가격은 수급에 의한, 즉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가격이고, 그래서 제가 다 공급만 가지고 시장 설명을 하잖아요. 공급에 의해 만들어지는 가격이고, 원래 본질적인 가격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 예. 개발에 의한 가격. 개발에 의한 가격은 뭐냐면 토지에 대한 가격인 거예요. 토지 가격. 이건 겁니다. 이게 더 근본적인 것이죠.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가격이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생각을 해봅시다. 편히 들으셔야겠어요. 편히 들으세요, 이건요. 예, 저도 지금 연구하고 생각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편히 들으시면 됩니다. 자, 토지를 기반으로 한 가격들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토지를 기반으로 한 가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토지를 기반으로 한 가격은 뭘로 형성이 되느냐예요. 토지 기반의 가격은 이건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되느냐라는 문제인데, 저한테 이걸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고 물으신다면은, 전 이건 수익성이라고 봅니다. 수익성이라고, 근데 꼭 수익성이라고 보니까 조금 말이 애매해지기는 하는데,
그냥 뭐 수익성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저는 그냥 이걸 뭉뚱그려서 생산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수익성 또는 뭐 생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펜이 안 나와 나? 이럴 리가 없는데. 네, 펜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도 안 나오네요. 예. 수익성이나 생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분들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지 않아요? 가끔 보시면? 가끔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현재 전월세 전환율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 60% 중후반대가 가고 있고 지방 같은 경우는 70%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월세 전환율 아파트 기준 잡아보면은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율은 한 5에서 6 나옵니다. 그러면은 70%하고 5%니까 곱하면 7, 5, 35, 7, 6, 42. 즉 3.5%에서 4%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아파트는 3.5에서 4% 정도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쵸? 예. 상가는요? 상가도 보시면 대강 요즘 뭐 3% 언더도 있어요. 2%대도 있는데 그거는 뭐 좀 나쁜 경우고 평균 잡으면은 한 4%대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신기한 게 뭐냐면 토지를 기반으로 보면 이 주거용보다 말 나오죠. 주거용보다 상업용이 조금 더 나오기는 하는데 얼추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합니다. 토지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은 여러분들 간평법 중에 원가법 아시죠? 복성법 할 때 토지에서 건물 없다고 생각하고 토지를 갖다 계산을 합니다. 그때 뭐 토지에서 토지의 원가를 말할 때 그때 건물이 없다고요. 용도를 해방시키면 곱하기 130% 정도를 하죠. 자, 무슨 얘기일까요, 도대체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지를 기반으로 한 아파트나 주거용이 있고 또는 상가가 있거든요. 근데 이 관계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쭉 봐도 수익률이라는 게요. 상가가 주거용보다는 조금 높기는 한데 얼추 비슷해요. 조금 높은 상태로 항상 유지를 해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저는 그 이유가 둘 다 토지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같이 토지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가끔 보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상가는 공시이 나거나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뭐 주거용 쪽은 되게 잘 될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소형 막 이런 것들 잘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2000 몇 년도였더라?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이었던 건데 그때 한참 열풍이 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상가를 갖다가 상가 한 층을 갖다가 원룸으로 개조시켜요. 그래서 원룸으로 세를 줍니다. 즉 상업용 부동산이요 주거용 부동산으로 변화를 한 거예요. 또는 그러니까 이거는 상가를 이걸로 변화시켰지만 또는 그 반대로 하면은 만약에 원룸이나 이쪽은 전부 다 이게 안 되는데 상가 쪽이 잘 된다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지금 그러니까 뭐 다 되는 거는 아니지만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변화를 많이 시킵니다. 사실은 저도 저희 아버님이 가지고 계시던 건물에서 그때 주거용으로 바꾸려고 막 도면 내고 막 했어요. 그때 유행이었어요. 다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왜 했을까요? 주거용 쪽이 더 수익이 괜찮으니까. 수익률이 괜찮은 건지 아니면 공시에 대한 걱정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하여간에 그런 이유 때문에 주거용이 더 괜찮다고 봤기 때문에 이 상업용에서 주거용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처럼 토지를 기반으로 한 거는요. 토지에 건물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제한되지만 이게 다시 토지로 돌아가고 건물을 부시는 즉 개발 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토지는 어느 용도로도 쓰일 수 있어요. 상업도 가능하고 주거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이게 이종, 삼종 주거용 있고 뭐 상업용 있고 그거 말고 그냥 개념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서 나온 것들은 다 비슷한 수익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익률이 그런 식으로 다 비슷하게 늘 유지가 되는 이유가 굉장히 예전부터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되거든요.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상가나 주택들이나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은
아니, 상가는 장사가 잘 되면 임대해 주는 거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토지의 생산성이 하는 거예요. 토지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는가. 토지를 기반으로 한 가격은 결국은 수익성 또는 생산성.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토지를 기반으로 한 가격은 이것에 의존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 여기서 보자고요. 여기서 다시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제로 다시 넘어갈게요. 토지를 기반으로 한 가격, 즉 토지의 생산성이 많은 것은 토지가 무엇이라는 걸 생산해낸다고요. 뭐 A, B, C, D를 생산해내는데 왜 갑자기 얘만 A, B, C, D를 생산을 해낸다고 봅시다. 생산을 해내는데 이건 어떠한 재화나 어쨌든 간에 그걸 생산을 해낸다고 봤을 때 결국은 얘네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뭐냐면은 아까 처음에 말했던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통화의 양이 증가해서 이런 것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거든요. 어떠한 토지가 하나가 있다면 이 토지에서 만드는 이 재화는 변하지 않아요. A, B, C, D 똑같다고 봅시다. 변하지 않아요. 그냥 똑같은 걸 만드는 애들. 지금도 그렇고 10년 후도 그렇고 20년 후도 그렇고 30년 후도 그래요. 하지만 뭐가 변하죠? 똑같은 걸 만들 뿐이지만 이것들의 가격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간다고요. 그럼 마치 여기서는 생산성이 어때요? 올라간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생산성이나 수익성이. 왜? 똑같은 걸 만들 뿐이지만 나는 똑같은 걸 만들 뿐인데 근데 얘네의 가격이 올라간 거야 그냥. 그러면 내 생산성이 올라가고 수익성이 올라가게 되고 이거는 뭐예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인플레이션 효과, 부동산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효과는 무엇인가가 한참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낸 결론은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요. 제 나름대로 이거 최신판입니다. 부동산이 늘 상승한다고 상승론자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뭐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부동산이 직접 상승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부동산이 만들어내는 수익, 생산성, 토지 기반 가격은 수익성과 생산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토지가 만드는 재화, 이게 뭐 유형이거나 무형일 수도 있습니다. 유형 또는 무형, 하여 어떤 이 재화들이 늘 토지에선 같은 걸 만들 뿐이에요. 하나의 토지에서 늘 쌀 한 가마를 만들 뿐인데 쌀 한 가마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쌀 한 가마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토지가 만들어낸 건 똑같지만 그 한 가마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얘도 그 인플레이션의 효과를 받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게 인플레이션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잘 들으셨죠? 어때요, 여러분들 듣기에는? 괜찮으신 것 같으세요? 인플레이션에 의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가는 게, 그 뜻이구나, 무슨 뜻인지 나왔다. 근데 실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다고 느끼실 수도 있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건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최근에 연구했던 생각하는 중인 건데, 결국은 이걸 통해가지고, 결국은 저는 이걸 두 개를 합쳐야 돼요. 합쳐야 되는데, 대강 어떻게 합칠지 생각은 해뒀는데, 시간은 꽤 몇 년 걸리겠죠? 그걸 위한 밑그림 작업 중에 하나로 나온 건데, 여러분들 근데 공부한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것이 내가 돈이 되나? 내가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나? 안 되나를 생각하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든지 그것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는 건요, 결국은 부분은 전체를 포함합니다. 어느 한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건 전체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전체를 가지고 투자를 하던 아니면 순전히 공부의 목적이시던 뭐가 됐든지 간에 다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인플레이션에 의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 효과는 무엇에 의해 발생한다? 통화량이 증가하고 통화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부동산이 자동적으로 올라간다고요? 아니라고요. 부동산의 수익성과 생산성인데
토지 기반 가격은 이건데 A, B, C, D 이게 있을 때 이거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이션에 의한 부동산의 상승 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인플레이션 발생 지금 인플레이션이에요 최근에? 디플레이션 얘기 나왔잖아요. 인플레이션 아닙니다.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즉 이거는 토지를 기반으로 한 어떤 이 근본적인 가격이란 거예요.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이것도 꼭 그렇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인플레이션 효과는 무엇에 의해 나타난다고요? 토지가 생산해낸 재화들이 올라가는 것에 의해서 발생한다고요. 똑같은 재화를 만들어냈을 때. 그럼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서 부동산은 사도 돼. 왜냐 인플레이션 효과가 발생할 거니까. 하지만 인플레이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요. 인플레이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부동산은 없을까요, 그러면? 자, 그리고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했죠? 생산성이 하락한다고 했죠? 똑같은 걸 생산했을 때 얘네의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인플레이션 효과입니다. 그쵸? 하지만 생산성이 올라가는 건 단지 똑같은 걸 하는데 통화의 가치가 바뀌어서 바뀌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뭐죠? 더 많은 걸 생산해내는 경우도 있어요. 더 많은 걸 생산해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뭘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어떤 상가 같은 걸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상가가 있는데 상가요 똑같이 뭐 A, B, C, D 늘 똑같은 걸 파는데 가격이 올랐어요. 가격을 올려받았는데 손님은 똑같아요. 그래서 총 매출이 올라왔다면 이거 인플레이션 효과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A, B, C, D만 파는데 E, F를 더 팔 수도 있잖아요. 더 많은 걸 팔 수도 있다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많은 손님이 왔겠죠. 만약에 토지 기반 가격에서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는 건 맞아요.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효과를 갖다가 그냥 토지는 사놓기만 하면은 부동산은 사놓기만 하면 인플레이션 효과에 의해서 늘 오른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아니라고 생각을 하냐면 인플레이션 효과라는 건 똑같은 걸 생산해 냈을 때의 얘기예요. A, B, C, D라는 걸 똑같은 걸 생산을 해냈을 때 A, B, C, D의 인플레이션에서 이것들의 각각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고 결국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게 인플레이션 효과인데 이건 똑같은 걸 항상 만들 수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이걸 만들 수 없다면요. 즉 어떠한 상가가 A, B, C, D를 매번 같은 A, B, C, D를 파는데 A, B, C, D의 가격이 올라갔다면 그건 어쩌고 꼭 사야만 되는 것이라면 여기에 매출은 올라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가격은 올라갔는데 만약에 A, B, C, D 대신에 D를 못 팔고 A, B, C만 파봐야 된다면 또는 A, B만 파봐야 된다면 가격이 올라간 대신에 그러면은 이것이 인플레이션 효과가 발생한다 해도 얘나 토지 가격은 하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격 올리면 어때요? 손님 떨어지잖아요. 가격을 올리는데 손님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예. 가격을 올렸어도 손님이 떨어진 것처럼 똑같은 걸 생산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하나의 토지가. 그래서 생산력 자체가 떨어진다면은 인플레이션 효과가 발생한다 해도 저는 부동산의 가격은 하락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늘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왜 그러냐? A, B, C, D 팔던 게 C, D는 못 팔고 A, B만 팔 수 있다고.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일종의 생산력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생산성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도시가 있다면 이 도시에 A라는 도시가 있다면 이 도시에 생산을 한다는 거는 소비를 할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도시가 늘 같은 규모가 유지가 된다면 이 안에 있는 스몰 A라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생산력이 생산하는 것들이 일정하다고 봐요. 그럼 인플레이션 효과가 발생을 하면 얘가 생산하는 것이 일정하고 생산하는 것들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A라는 토지의 가격도 올라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A라는 도시가
인구가 줄고 있다면. 이걸 똑같이 생산을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생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수요가 줄고 있다면 이 A의 생산력은 줄어든다고요. 생산력이 줄어든다면 생산해낸 것들 각각의 가격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효과를 갖다 얻는다 하더라도 이 토지 자체의 가격은 하락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인플레이션 효과에 의해서 부동산 상승론자분들은 항상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언제? 그 토지가 늘 똑같은 걸 생산해낸다고 가정했을 때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계속 성장하는 국가였다고요. 인구 늘고 가구 늘고 계속 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인구 계속 늘고 있다고요. 계속 성장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생산물 자체가, 수요 자체가 줄어들 이유는 별로 없었다고요. 수요 자체가 줄어들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효과에서 부동산 가격이 늘 올라간다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맞다. 그게 대체적으로 사실은 늘 오른다고 얘기를 하면 맞습니다. 대부분. 맞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그런 것이다.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건 원래 그런 것이 근본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아니다. 그거는 생산품이 같을 때 늘 같은 것을 최소한 늘 같은 것을 생산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인플레이션 효과에 의해서 생산품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토지가 만들어내는 토지의 생산성도 올라간다. 그것에 의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 이거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자체가 줄어든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부동산을 사도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 도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어느 도시에 부동산을 산다. 그 다음에 하면서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겠어요. 인플레이션이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아니다. 만약에 그 도시에 인구가 줄어든다든지 하면은 각각 생산품의 가격은 오를지 몰라도 수요가 줄기 때문에 생산하는 양 자체가 줄어든다. 어떻게 보면 고비인 거죠. 생산품과 각 생산품 가격의 고부가 나타내는데 이 뒤쪽 가격이라는 것에 올라가도 생산품 자체가 줄어든다면은 이거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효과로 부동산이 늘 올라간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늘 증가한다는 말이 맞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을 샀어요. 집을 사고 이건 계속 올라갈 거야.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오를 거야 하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하나의 조건이 있어야 돼. 하나의 조건이 있어야 돼. 그 조건이 뭐냐면 그 도시가 최소한 현재 수준의 수요를 유지했을 때예요. 그랬을 때는 결국은 저 토지 기반의 가격이 인플레이션 효과에 의해서 결국은 올라간다고 봐야 된다. 물론 그 안에 제가 말한 공급에 의한 사이클도 있지만 이게 더 기본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길게 봤을 때 결국은 올라간다고 봐야 된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인플레이션 효과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생산품 자체가 줄기 때문에 이거는 인플레이션 효과에 의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나오지 않는다고 봐야 된다. 즉 그 도시가 제가 예전에 가끔 그런 얘기했죠. 이렇게 하고 보니까 제가 예전에 했던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여러분들 그렇게 정말 다 올랐다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실거주자 하면 되게 간단한 방법이 있다. 내가 이 도시에 실거주를 해야 된다. 근데 많이 오른 것 같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되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1번과 2번이 있을 때 토지 기반의 가격, 즉 개발성의 가격이 수급에 의한 가격보다 더 큰 곳, 이곳을 들어가면 됩니다. 이건 왜냐면 여러분이 실거주자가 거기에 길게 산다면 결국은 일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일로 보여져요. 그래서 조금 이게 너무 멀다 싶으면은 28위나 29년 차 중에서 토지 가격이 더 큰 걸 찾아봐봐. 토지를 기반으로 한 가격이.
즉 개발성에 의한 가격이 수급에 의한 가격은 현재 그냥 가격입니다. 현재 가격보다 토지를 기반으로 한 개발성의 가격이 더 큰 걸 찾아봐. 그리고 반드시 28, 29년 차면은 기왕이면 조금 이 기다림이 너무 길게 쉬우시면 28년에서 29년 차를 찾으시면 되고, 반드시 이때 하나의 조건이 있다. 여러분이 지방에서 찾으신다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버려지지 않을 곳. 이 도시가 버려진다면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자꾸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인구가 유출이 계속돼서 A, B, C, D가 AB가 될 곳이라면은 여기서는 토지를 기반으로 한 이 효과는 없다. 기대하기 힘들다. 즉 부동산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늘 상승한다는 얘기는 그 도시가 최소한 버려지지 않고 유지가 될 곳이다. 수요가 유지가 될 곳이라면 그것에 의해서 요거. 나는 그냥 실거주할 곳 찾는 거예요. 뭐. 지금 지방 좀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 실거주할 곳을 찾는 중이에요. 라고 한다면은 이걸 찾으시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거다. 토지 기반으로 한 가격이 더 높은 거. 이게 그나마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오늘은 그래서 기초편. 부동산에서는 두 개의 가격이 있다. 토지를 기반으로 한 가격이 있는데, 토지를 기반으로 한 가격이 있고, 수급에 의한 가격이 있다. 우리는 주로 수급에 의한 가격, 공급을 키워드로 잡아서 수급에 의한 가격을 잡는데, 거기 가격하다 제가 개발성 하면 재개발, 재건축할 때 나오는 것은 토지를 기반으로 한 가격이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을 따져보자면 저는 토지를 기반으로 한 가격에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거는 계속 발현되는 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자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발동이 된다. 하지만 결국은 일로 회귀한다. 돌아간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상승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토지 기반 가격으로 봤을 때의 얘기다. 토지를 기반으로 한 토지 기반 가격이 한 토지의 생산성, 수익성을 말하는 것인데 이 생산품이 같다고 봤을 때 인플레이션 효과에 의해서 생산품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토지 기반 가격도 늘 올라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건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우 맞았고, 수요가 유지되는 곳이라면은, 즉 똑같은 걸 생산해낼 수 있는 곳이면 맞다. 하지만은 만약에 수요가 없어서 똑같은 걸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은 더 적은 것을 생산해내야 된다면 인플레이션 효과가 발생을 한다 해도 토지 기반의 가격도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거주자라거나 또는 결국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토지 기반 가격을 생각해 보세요. 토지 기반 가격은 인플레이션 효과를 받지만 반드시 그 전에 돼야 될 게 그것이 버려지지 않을 곳, 수요가 유지되거나 늘어날 곳이다. 그런 곳이라면 결국은 이거 언젠가 결국은 오르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거는 결국은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라면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효과에 의해서 어차피 결국은 오른다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한 거여가지고 완벽하게 정리가 된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좀 듣다가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그건 의미가 있잖아요. 뭐 그 의미도 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